자, 87쪽에 지수 부등식 한번 마저 봅시다. 자, 일단 지수 부등식인데 요거 풀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방정식에도 이런 거 본 적 있지. 자, 밑이 말이야 결정이 안 됐어. 그냥 밑이 양수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밑은 원래 양수만 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등식에서 밑이 지금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보통 나눠서 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밑이 1보다 클 때인데 당연히 0보다 크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밑이 뭐에서 뭐 사이다. 0에서 1 사이일 때 이게 감소함수인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0보다 큰 데를 보면 말이야. 이런 거지. 야, 얘랑 얘만 보면 조금 위험한 게 그 세 번째 거 얘도 좀 봐야 돼. x가 1에 등호가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게 1보다 클 때 밑에 게 0에서 1 사이. 근데 x가 1일 때도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맞지? 1일 때도. 그래 쭉 이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밑이 부등식 풀 때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애들이 요걸 자꾸 놓치는데 x 1일 때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엄밀히 따지면 뭐 지수함수로 하기는 그렇지. 어쨌든 간에 부등식 풀 때는 요걸 놓치면 틀리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자 풀어봅시다. 밑이 이제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일 때는 요 지수들끼리의 대소 관계가 뭐다? 그대로 유지가 되죠.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니까 2x가 4보다 크니까 x가 2보다 큰데 자 보세요. 그 전제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잖아. x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답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 최종적인 답은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이게 답인 거지.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밑이 0에서 1 사이면 여기 지수들의 대소 관계가 요 지수들끼리의 대소 관계가 바뀌는 거 맞지? 감소함수일 때는 이 지수들끼리의 대소 관계가 원래랑 반대로 바뀌더라. 그래서 2x가 4니까 x가 2인데 자, 그러면 요 전제랑 얘의 겹치는 부분이 최종적인 해잖아. 그지? 그래서 0에서 1 사이일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의 겹치는 부분 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x가 그냥 0에서 1 사이네. 됐니? 자, 세 번째도 한번 봅시다. x 1을 집어넣으니까 좌변 1, 우변 1인데 1이 1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x 1일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얻을 게 없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된다? 더해 주셔야 되는 거 맞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두 놈을 더해 주는데 그 범위를 더할 때는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범위를 더할 때는 또는으로 연결해서 x가 짠 거부터 쓸까? x가 0에서 1 사이. x가 0에서 1 사이거나 또는 x가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이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다. 될까? 자, 선생님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 뭐로 해볼까? 1번 좋네요. 1번. 200번에 1번이 더 심플해 보이는데 200번에 1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아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아마 틀릴 건데 안 틀리기 바라면 틀린 친구들은 역시 뭘 실수한 거다? 이거다. 자, 1번만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밑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나눠야 돼 라는 거지. 밑이 1보다 클 때 맞죠? 증가함수일 때. 그 다음에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감소함수일 때. 그리고 세 번째가 1에 동호 없네. 그래서 x가 1일 때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왜? 부등식이니까. 자,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요 지수들 보이죠? 요 액볼 1과 5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액볼 1이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x가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랑 얘의 겹치는 부분이 최종적인 해니까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자, 그랬더니 최종적인 해가 뭐가 된다?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개가 나오겠죠. 됐니? 자, 두 번째 x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라서 이 지수들끼리의 대소관계가 원래 부등식과 역전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가 될 건데 자, 전제 얘랑 얘의 겹치는 부분을 구해보니까 오잉? 자, 얘랑 얘 겹치는 부분은 없죠. 0에서 1 사이랑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 두 번째 거에 해가 없구나. 얘 그냥 싹죠. 그지? 자, 마지막으로 x에 1을 넣어보니까 좌변은 1이고 우변 또 1인데 자,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되죠. 1은 1과 같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x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들을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의 해는 누구였다? 얘였지.
두 번째 케이스는 해가 없었고 세 번째는 얘였는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동시에 날 수 없으니까 그 해들 얘랑 얘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x는 1이랑 안 따졌으면 x가 1에서 4다 이렇게 답이 나왔을 건데 1도 되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는 거. 그거 조심. 요거 때문에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하셔라. 자, 그다음에 그 88쪽 그 지수 부동식의 일단 마지막인가요? 자, 마지막인데 뭐 별다른 건 없고, 맞지? 별다른 건 없고 이렇습니다. 일단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니까 일단은 정리를 좀 하자. 맞지? 2차 부등식이 아니고 지수 부등식이면 정리를 좀 하면 2의 2x 제곱은 그대로 쓸 거고 요거 정리하는 거지. 맞지? 2x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랑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2에 2의 x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자 2x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자 이거 지금 못 푸니까 맞지? 못 푸니까 이걸 치환할 거야.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자 t로 치환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지수니까 항상 양수 그러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난감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봐봐 t에 대한 2차 부등식은 그냥 뭐 절대 부등식이긴 한데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름이 2차 부등식은 말이야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안 될 때 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냥 그려서 푸는 거야. 그래서 푼다. 자 그래서 푼다 이게 핵심이야. 2차 부등식은 우리가 뭐 사이값 바깥쪽 할 때도 그것도 원래 그래서 풀어서 나온 결론이야. 그게 2차 부등식 나오면 그냥 그래서 푸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있다? 정역이 있다. 그걸 조심하자. 됐니?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얘가 성립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그리는데 쌤? 아니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원래 해석해서 푸는 거라니까 y는 붙이면 2차 함수가 y는 0 y는 0이 뭐죠? x축보다 맞니? 뭐래? 크래.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라니까 자 2차 함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원래 완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t제곱에 마이너스 12t 반의 제곱 플러스 6 아니지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 마 6의 전체 제곱이고 마 36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꼭 지점이 6, 마 36 플러스 2k인데 자 조심해야 할 게 여기가 t고요 여기가 y입니다. 근데 t 범위 치환할 때 t 범위가 정의역이 맞지? 0보다 크다가 됐지. 어머나 0보다 크다니까 여기 6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 요까지 그려진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서 애들 판별식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야. 뭐가 있을 때 범위가 있을 때는 꼭지점이 들어간다면 판별식 써도 맞는데 꼭지점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안 들어가잖아. 0이 여기 있는 거가 아니네. 미안. 쌤이 정신을 잃었네. 6이 여기 있는데 왜 0이 여기 있어? 맞지? 0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0 t가 0 이상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나머지 다 지우셔도 꼭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에는 판별식을 써서도 맞았을 겁니다. 그냥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푸는 애들이단 말이야. 절대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랑 붕뜨게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뭘 놓쳤다. 정역이 있는 걸 놓쳤다. 정역을 반드시 표시해 보셔야 되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꼭지점이 들어가잖아 범위에. 그래서 판별 써도 맞는데 아까 쌤이 실수로 그랬던 거기는 판별식이 꼭지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판별식이었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그려갖고 표시를 하는 거야. 2차 함수 그렸잖아. 맞지? 요만큼은 그려진대. 근데 x축, y는 0이 x축이라며. 그럼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자, x축은 y는 0인 거죠. 그러면 잘 봐. 이 점에 y는 0이니까 이 점의 y좌표가 얘 보이지? 마이너스 36 플러스 2k가 y는 0보다 위쪽에 있는 거 보여? 그래서 마 36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죠. 되니? 그래서 2k가 아니 이 점의 y좌표가 x축 y가 0보다 맞지? y가 0보다 얘가 그림 봐봐. 그림 위에 있잖아.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마저 풀면 여기가 36이 되고 자 k가 아니고 2로 나누면 18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될까? 실수했다는데? 이거 어디 실수한 거야? 어이
마지막에 야, 왜 방향이 바뀌었냐? 자, 미안합니다. K가 18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오, 마지막에 이상한 실수를 했네. 자, 미안합니다. 자, 밑에 거. 그 지수 부등식 실생활 활용인데 뭐 별거 없고요. 자, 별거 없는 게 아니네. 요거가 그래. 모를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A가 있는데 처음이랑 A가 있는데 X% 증가한다라고 하면 식을 쓸 줄 아셔야 돼요. A가 있는데 처음량 A가 X% 감소한다라고 하면 식을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대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꽤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A가 X% 증가한다라고 하면 자, A의 X%랑 A가 X% 증가는 완전 다른 얘기야. 조심. 자, 조심해야 될 게 A의 X%는 이거는 A의 100분의 X 이거가 끝인겨. 근데 A가 X% 증가한다는 말은 A가 있고 말이야. A의 100분의 X만큼이 증가한다는 거지. 분명히 두 개는 완전 다릅니다. A의 X%랑 A가 X% 증가한다. 다르니까 주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한다? 묶어보면 되거든. A의 1 플러스 100분의 X다.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두 번째. 요건 좀 필기해 두세요. 요건 좀 필기해 두시고 A가 X% 감소한다라고 하면 A가 있어. 그럼 A의 X% 100분의 X만큼이 감소한다. 빼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공통일 수 있으면 이렇게 묶어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되겠다. 자, 요 식을 잡을 수 있겠는가? 요 말을 보고 요걸 잡을 수 있겠는가? 요 말을 보고 요걸 잡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볼게. 자, 문제를 한번 가보시면 자, 앞에 그 활용이랑 좀 비슷해요. 그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한 장 통과하면 75%씩 감소한대. 전자파 세기를 처음에 뭐 분의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은 몇 장인가? 라고 물었네. 진짜. 그러니까 뭐 전자파 세기가 있는가 봐. 맞지? 근데 한 장 통과하면 뿅이니까. 자, 여기는 처음량이 없어서 전자파 세기 처음량을 그냥 뭐 라지 따로 두자 이런 얘기야. 그럼 A가 있는데 얘가 한 장 통과하면 맞니? 75% 감소하잖아. 그럼 A가 있는데 A의 100분의 75만큼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거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니까 자, A 빼기 자, 약분하니까 저거 4분의 3A잖아. 맞지? A로 묶어내면 뭔데? A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한 장일 때 4분의 1의 1제곱이지 75% 감소하니까 4분의 1만 남은 거 아닙니까? 4분의 3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해도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쓴다. 됐죠? 자, 그러면 전자파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로 줄이려면 몇 장 필요한 거 아니까 X장 필요하다고 봅시다. X장 필요하다. 그럼 A가 있었는데 자, X장을 통과했더니 처음 세기에 1024분의 1 이하가 되라 라고 했죠. 자, 그럼 X장을 통과하면 자, 한 장 통과했을 때 식이 뭐라고? 얘란 말이야. 맞지? 그럼 X장 통과했을 때는 A의 4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지. 되니 얘가 처음에 1024분의 1이니까 A의 1024분의 1 이하가 되려면 몇 장 필요한가? X가 구하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니까 A가 죽죠. 자, 그럼 앞에 살짝 차이 나는데 자, 지수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미친 애지간하면 뭐해라? 큰 걸로 가라. 1보다 클 때 증가로 가라. 그래야 부등화 방향 안 바뀌니까. 그럼 4분의 1이란 것을 2의 마2로 쓸 수 있니? 그럼 2의 마2x 제곱이 자, 여기에 2의 10제곱분의 1이니까 위로 싹 올리면 2의 마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니?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지수들끼리 대소관계가 변화감이 없죠. 마이너스 2x가 마10보다 작다가 될 거고 x는 5 이상, 즉 5장, 최소 5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5장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202번만 하나 더 풀어드리고 202번에 누구? 2번. 202번에 2번이 이게 조심하셔야 돼.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는 202번에 2번을 풀어서 제대로 답이 나오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밑에 거는 뭐 똑같은 거라서 앞쪽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서 굳이 안 해주고 싶은데 맞지? 활용 문제 해드려? 말아? 몰라. 자, 일단 가볼게. 자, 다음 부등식 성립하기 위한 K 범위를 구하세요인데 뭐 일단은 여기만 건들면 될 것 같죠. 자, 3분의 1의 액마 1인데
3분의 1의 액마 1제곱인데 아유 글자가 너무 불빵하네. 자 그럼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마 1제곱이니까 요게 3이 돼서 요거랑 곱하니까 6 되겠죠. 그럼 3분의 1의 2x 플러스 6 곱하기 3분의 1의 x. 요까지는 항상 작업을 잘 해주실 거 아니야. 이때까지 제대로 배워왔던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1x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못 푼다고 이런 거. 맞지? 취소분동식 두 개 있는 거 어떻게 푸냐고. 그래서 3분의 1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요거를 t로 딱 치환할 거고, 지수니까 얘가 범위가 항상 양수다. 요거가 핵심이야. 맞지? 자 그런 다음에 그럼 t제곱에 플러스 6t 플러스 k 플러스 1인데 자 2차 부동식이 나왔어요.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2차 부동식이니까 그래서 해석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완전히 만들어 주면 자 t제곱에 플러스 6t 반의 제곱 뿔구 마구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t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k마 8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겨서 꼭지점이 뭐다? 마 3, k마 8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뭔데? t고 이게 y거든요. 근데 정역 보이죠? t가 0보다 크대. 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0보다 클 때니까 여기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거야. 꼭지점이 안 들어가죠. 이러면 판별식 쓰는 순간 이제 틀린 거야. 됐지?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얘가 이 2차 함수가 t가 0보다 큰 2차 함수가 y는 0 y는 0이 x축이잖아. y는 0 담원한 게 x축 아닙니까? x축보다 커라 이 그림이거든. 근데 y는 0이 x축이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뭐다? y는 0이라고. 맞지? y는 0이다. 이 x축이라는 거가 y가 0인 점 담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점의 y좌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 놈을 요 2차 함수를 0 대입해야 되니까 ft라고 두고요. 자 그럼 여기 f0라고 볼 수 있겠니? 자 그럼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라고 하니까 x축이 요렇게 생기면 당연히 크잖아. 근데 여기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요 x축이 요까지 빵꾸 뚫려 있으니까 요까지 기어 올라와도 파란색은 여전히 마치 x축 요까지 기어 올라와도 파란색 그래프 이참수는 여전히 x축보다 큰 거 맞지. 그래서 자 y값이 기준이 되는 거 맞죠? 왜? 0이잖아. y가 0이니까 y값이 기준이니까 f0가 검은색 그림이라면 0보다 위쪽에 있을 거고 빨간색 그림이라면 f0가 0과 같을 수도 있겠지. 자 요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야. 그래서 f0니까 여기다가 제로를 딱 넣어봤어. 제로 넣어보니까 k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즉 k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 자동차 문제 그냥 활용이니까 한번 풀어드릴게요. 앞에 소화 잘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자 한번 풀어드립니다. 자 요거는 좀 쉽다고 했습니다. 왜 쉬우냐 하면요, 자 이건 식이 있잖아. 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식의 위쪽에 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식의 아래쪽에 대입할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0 만원에 산 새 자동차 가격, 그러니까 A0가 뭐다? 처음 가격인 것 같아. 처음 가격, 새 자동차 가격 처음 가격인 것 같고, 라지 A가 뭐냐 하니까 T년 후 가격이네. 저 라지 A라는 놈이 이렇게 독해를 좀 해줍시다. 위에 설명이 있습니다. T년 후 가격이다. 그리고 이 t가 뭐다? 요번에는 년이다. 스몰 t가 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럼 문제를 밑에 보면 이제 대입할 숫자가 있다고 했는데 4천만 원에 산 새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아하, A0가 4천이구만 이런 얘기인 거지. 그지? 새 자동차 가격이 이렇고, 자 1년 후에 가격이 2천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1년 후에 가격 2천만 원, t년 후에 가격 라지 그냥 A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천이고 됐지? 자 그게 몇 년이라고? 1이라고 1. 아 그럼 스몰 t가 1이구나 라는 거죠. 예? 근데 자 그러면 자 요것들을 가지고 식에 대입을 해보면 말이야, 식에 대입을 해보면 2000이란 놈이 4000에다가 K가 지금 뭔지 몰라. 근데 T는 1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는 양변을 4천을 딱 나누니까 K가 뭐다?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식이 완성이 됩니다. A는 A0에 2분의 1에 오 K 값을 구할 수 있구나. T제곱이라는 식이 나왔고요. 됐죠? 자, 이 자동차 가격이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최소 M년 후다라고 했으니까, 자 250만 원이 뭡니까?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M년 후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이 자동차 가격이라는 것은 처음 가격이 4천인 거지. 그러니까 라지 A0가 4천
가격인데, 그러니까 그 M연후면 4천만에 산 자동차의 M연후 가격은 어떻게 볼 수 있겠니? 라는 건데, M연후의 가격은 AEM이라고 할까? M연후 가격 됐죠? 그러면 처음 자동차 가격 4천만 원에다가 2분의 1 그대로 쓰시고 여기 T 대신에 뭐 집어넣었다? M년 지났으니까 M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게 M연후의 가격인데 그게 250만 이하다. 4천만이라고 써야 되는데 맞지? 여기 만 생략해버렸네. 자, 위험합니다. 서술 형태 위험합니다. 4천만 곱하기 뿅. 이게 M연후의 가격입니다. 그게 250만 이하가 되라. 와우. 자동차 단가 쩌는 거 보이죠? 자, 4천만짜리 250만 되는 거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만 됐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m제곱만 남기고 양면을 4천으로 딱 나누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약분해 주니까 얼마입니까? 5, 25, 5, 8에 40.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약분하면 16, 16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요거 지수 부등식으로 바뀐 거 보이죠? 그럼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그 다음에 요게 뭐로? 2의 마 4제곱보다 작거나 같아라. 자, 밑이 예식을 하면 증가로 가는 게 좋아. 부등호 방향 변화 없죠? 그러면 그럼 마 m이 마 4보다 작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m이 4 이상이다. 와우. 4년 후에 저렇게 된다고? 예, 말도 안 돼. 자, 그래서 최소 몇 년 후다? 4년 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